시작하겠습니다. 자, 82의 실내산업 문제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 실내산업 확인하시고요.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작성이 되기 전에 수익금액 명세서가 작성이 됐는지 먼저 봐줘야 돼요. 수익금액 명세서 봤더니, 그죠? 네. 5천만원. 5천만원 가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3번 자료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에서 작성 시 발생한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입금산입, 공사수익금 5천만원 유보 발생,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과소분 이렇게 나와 있죠. 입금산입 세무조정이 있습니다. 입금산입 세무조정이 있어요. 굳이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세무조정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안 돼 있어도 할 것은 없어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작성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에서 들어가셔서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에서 들어갔죠? 그러면은 기준경비일 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기준경비일 번호가 20억 9천만 원은 입력이 되어 있어요. 25억 9천만 원, 292, 203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수익금, 그죠? 451104. 네, 451104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는 20억인데 여기는 20억 5천만 원 이유가 네, 입금 산입한 거 5천만 원이 합계액으로 이렇게 합쳐져서 나온 거죠. 차익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차익을 검토를 영세로는 없다고 나와 있고요. 차익을 검토했더니 지금 1천만 원의 차이가 있죠. 부가세 과세 표준과 여기 보시면 부가세 과세 표준이 46억 5천만 원 나와 있어요. 부가세 과세 표준이 46억 5천만 원 나와 있고요. 여기는 41억 5천만 원 나와 있죠. 그쵸?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까 5천만 원 수정신고서 반영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공사수익금 5천만 원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46억 5천만 원 46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일단은 고정자산 매각액이 5천만 원 있어요. 고정자산 매각액이 5천만 원 여기죠? 5천만 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선수금 중 부가세 신고 내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수정 신고 내역도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선수금 1천만 원이 있어요. 그죠? 선수금 1천만 원 거래 시기 차익 가산에 가서 얼마 입력해 주시면 되느냐면 1천만 원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작업 진행률 차이가 5천만 원 있었죠? 작업 진행률 차이가 앞에서는 가산했으니까 여기서는 차감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가산한 거 여기에서는 차감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산한 내용을 여기에서는 차감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차감. 그러면 차익 1천만 원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가세 과세 표준에 그죠? 고정자산 매각액이 5천만 원이 있었고요. 앞에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가산했던 거 여기서는 차감을 해주시면 되고 선수금은 거래 시기 차익 가산에 가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차액은 없어집니다. 저장하시고 빠져나와 주시면 돼요.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록하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고정자산 등록 문제입니다. 고정자산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제일 첫 번째 기계장치부터 한번 해볼게요. 기계장치 101번 연삭기입니다. 이게 뭘까요? 네, 취득가액이죠. 취득가액. 취득연월일이 2018 7월 1일입니다. 2018 7월 1일이고요. 기초가액이 얼마냐면 2,500, 전기말 상각유예금 1,600만 원이에요. 회사계산 상각비가 900만 원 나와있죠. 일단 있는 그대로. 그죠? 내용연수는 여기 보시면은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은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다.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정률법으로 쓰는 거고요. 신고하지 않았으면 정률법이에요. 내용연수는 5년이다. 그러면 내용연수 안에 5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수선비 계정에는 연삭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500만 원 있다고 나와 있죠. 연삭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당기 자본적 지출액이 500만 원 들어갑니다. 500만 원 들어가시면 되고요. 연삭기에 대한 전기말 상각부인액이 또 얼마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300만 원 있어요. 전기말 부인액 여기에 30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자산별로 세무 조정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사 예산 상각비가 900만원 나와 있죠. 사용자 수정 눌러서 900만원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1번에 500번대 제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1번에 500번대 제조를 선택을 했죠. 네. 1700만원 그죠? 900만원에서 500만원 300만원 대주면 1700만원이고요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그랬어요. 내용연수는 5년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내용연수는 5년 그러면은 상각범위 한도액이 899만 9천원 899만 9천원 그리고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이 얼마냐면 900만원입니다.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이 900만원. 자, 두 번째는, 네, 102번이고요. 두 번째는 102번. 밀링머신. 밀링머신. 요번 연도에 취득했습니다. 2020년 5월 3일에 취득했고요. 요번에 취득했으니까 4번에 가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4번에 가서 4천만원. 4천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똑같이 5년입니다. 내용연수는 5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회사에서 얼마 했다고 그랬습니까? 500번대 제조고요. 회사에서 1,300만원 했어요. 1,300만원. 회사에서는 1,300만원을 했습니다. 한도액이 1,200만원인데 1,226,666원인데 회사에서 1,300만원을 했으니까는 당연히 한도 추가가 발생을 했겠죠. 당연히 한도 추가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자, 연산기가 숫자가부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1700만원 곱하기 1700 0.451 그러면은 766만 7천원인데 그죠? 얘가 이상하게 계산이 됐습니다. 얘를 다시 한번 네 그죠? 사용자 수정 눌러서 900이라고 그랬죠? 900만원 500번대 제조입니다. 얘가 아까 조금 이상했어요. 지금 수작업으로 계산을 해도 그죠? 766만 7천원이 맞거든요. 네, 다 했으면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빠져나와서 밑에서 세 번째 미삼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불러오기만 하면 끝납니다. 불러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삭기는 상각부인액이 633만 3천원 나와있죠. 그쵸? 송금불 산입되는 거고요. 밀링머신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97만 3,334원 나와 있어요. 그쵸? 두 건 이렇게 여기서 불러오기만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저절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조정 등록 눌러서 따로따로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가 연삭기입니다. 연삭기. 직접 입력을 찍어주시고서 하시는 게 좋겠다. 똑같은 기계 장치니까 직접 입력 찍어서 직접 입력 찍어주시면 되고요. 연삭기 감가 한도 초과 금액은 633만 3천원입니다. 유보 발생이고요. 소득명세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밀링머신 감가 한도 초과입니다. 감가 한도 초과. 밀링머신은 얼마냐면은 97만 3,334원이에요. 그쵸? 다시 직접 입력 찍어주시고요. 여기 밀링머신입니다. 금액은 97만 3,334 유보 발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중간에 있는 소득명세는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됐죠? 네, 빠져나와 주시면 됩니다. 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까지 살펴봤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세금과원가 조정명세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한다. 그래서 세금과원가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불러오기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럼 자동으로 다 불러와집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맞는지. 네. 1월 28일에 자동차세 90만원. 맞죠? 증권거래세 250만원. 공장용 토지 취득세 1000만원. 법인세번 지방소득세 530만원. 국민연금, 그 다음에 증자 관련 주차위반 과태료, 그죠? 건강보험료 가산금, 교통유발 부담금, 종합부동산세 다 맞아요. 네,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와줘요. 그럼 우리는 송금물산입만 별도 표시하기 있잖아요. 이거 눌러주시고서 여기다가 1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증권거래세도 인정이 되는 거고요. 공장, 용지, 토지 취득세는 토지 취득세니까 송금물산입이에요. 법인세, 지방소득세도 송금물산입,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인정이 되고요. 증자 관련된 것은 주식 할인받은 차금이잖아요. 세금 감가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증자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자본금을 증가시킬 때 관련된 비용은 주식 할인받은 차금이란 말이에요. 세금 감가가 아닙니다. 송금물산입. 과태료 송금물산입. 가산금도 송금물산입. 교통유발 부담금은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네, 종합부동산세도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정등록 찍어서 건별로 다 따로따로 해주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가 공장용지니까 토지죠. 토지 취득세가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 유보 발생. 두 번째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나와 있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여기 있습니다. 그죠? 네, 법인소득세. 정 찝찝하면 네, 직접 입력해 주시면 돼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금액은 530. 기타 사회출입니다. 6번에 기타 사회출. 소득명세는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증자 관련 법무사 비용. 증자 관련 법무사 비용. 얘는 없어요. 직접 입력해줘야 돼요. 기타입니다. 자본 관련된 것은 기타예요. 7번에 기타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본 관련된 것은 기타입니다. 과태료 있어요. 예, 직접 입력 해제하시고요. 한번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있어요. 13만원 기타 사회출.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가산금도 있습니다. 금액은 30만원이고요. 역시 기타 사회출. 더 이상 없죠? 요것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취득록세는 유보 발생, 증자 관련된 법무사 비용, 자본금 관련된 것은 기타로 소득 처분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을 해라.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퇴직연금 부담금 네, 들어갔습니다. 퇴직금 추계액이 나와 있고요. 퇴직금 추계액, 퇴직금의 충당금이 나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액이 나와 있고요. 퇴직연금 수령액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4번 자료 보시면은 퇴직연금의 기초잔액이 나와 있죠. 기초잔액. 여기에 연도 수정이 안 됐네. 2020년인데 제가 연도 수정을 안 해놨습니다. 2020년 기초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다. 네, 기초란에 2억 3천. 다시 한번 열고 2020년이에요. 이 중에서 해약한 금액이 얼마 있느냐면 해약한 금액이 여기 보시면 퇴직연금 수령액이 나와 있어요. 수령액이 해약한 금액을 뜻하는 겁니다. 400만 원. 수령액이 해약한 금액이고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 해약한 금액은 무조건 네, 해약한 금액은 무조건 세무조정이 나와야 돼요. 송금 불산입이에요. 송금 불산입 전기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400만 원. 소득처분은 유보, 감소 이렇게 무조건 세무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약한 금액은 무조건 세무조정이 전기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나와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납부한 금액은 단기 회사의 퇴직연금 불이익이 얼마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납부액이 5천만 원 나와 있죠? 5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자, 전기말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액이 얼마가 있느냐면 전기말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된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2억 3천만 원. 네, 2억 3천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빨간 1번, 빨간 2번은 끝난 거예요. 빨간 1번, 빨간 2번은 끝났고요. 자, 퇴직금 추계액을 입력하러 가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퇴직금 추계액이 2억 3억 2천만 원 나와 있어요. 3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기초퇴직급여 충당금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3천만 원이죠. 기초퇴직급여 충당금이 3천만 원인데
기말 현재 부인에게 600만 원 있고요. 근데 여기는 기말 잔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초가 아니라. 얘는 기초고 여기는 기말이죠. 그럼 기말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은 요거랑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요. 기초 퇴직급여 충당금이 3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2천만 원을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기했으니까는 기말 퇴직급여 충당금은 1천만 원만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1천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1천만 원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이 얼마 있습니까? 600만 원이 있죠. 600만 원이 있는데 퇴직연금 수령액이 400만 원이 있으니까 퇴직연금 수령액하고 퇴직연금 수령액이 송금 불산입된 만큼 퇴직급여 충당금은 뭐를 내줘야 되느냐면 송금 산입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송금 산입. 자, 다시 한번요. 이거 제가 이론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송금 불산입됐잖아요. 송금 불산입된 만큼 송금 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400만 원, 유보, 감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으니까 그래서 퇴직연금 수령액이 400만 원 나와 있어서 송금 불산입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 충당금은 송금 산입을 해줘라. 그러면 600만 원이 부인액이었었는데 전년도 600만 원이 부인액이었었는데 400만 원 송금 산입됐으니까 부인액은 200만 원만 남아있을 것이다. 부인액은 200만 원만 남아있을 것이다. 여기 단기말 부인누계액은 200만 원이 가는 겁니다. 단기말 부인누계액은 200만 원.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돼요.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기말 잔액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건 기초 잔액이 나와 있는 거고, 그죠? 기초 잔액 3천만 원이 가는 게 아니라 기말 잔액이니까는 기초 잔액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만큼 써먹었잖아, 그쵸? 1천만 원만 가는 거고요. 단기말 부인누계액은 여기 600만 원이 있는데 600만 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기말이잖아요. 전기말 부인누계액이잖아요. 여기는 단기말 부인누계액이고요. 600만 원에서 송금 산입된 만큼 400만 원만큼 상계처에서 200만 원만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정 등록 찍어서 세무조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 송금 산입 범위 미달액이라는 게 있죠, 그쵸? 퇴직연금 운용자산 요번에 납부한 겁니다. 5천만 원 유보 발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송금 세무조정이 안 떴어요. 안 떴어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떴어도 해줘야 됩니다. 전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전기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지급한 거 400만 원 유보 감소고요. 하나는 송금 산입이니까 이쪽에 가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전기 퇴직급여 충당금 없으니까 직접 입력 찍고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입력 찍어주시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전기 퇴직급여 충당금 전기 퇴직급여 충당금 금액은 400만 원 유보 감소. 이렇게 요 두 개의 세무조정은 뜨지 않아도 여러분들 챙겨서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퇴직급여 충당금이 전년도께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단기말에는 전기 걸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에 세무조정한 거 반영을 해줘야 돼요. 연금 수령에 400만 원 요거 반영을 해서 1000만 원하고 요거 2천만 원 400만 원 반영을 해서 1000만 원 200만 원만 들어간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세액조정 명세에서 3번 중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 탭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완성을 해라. 문제가 3개예요. 그죠?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 최저한세 조정 명세에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이렇게 3개 하는 겁니다. 3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를 먼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럼 여기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있죠? 들어가겠습니다.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중 3번에, 그죠? 단기공제 및 2월액 계산이라고 그랬어요. 단기공제 및 2월액 계산. 그럼 들어가서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순위, 입금산위, 송금산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나와 있고요. 단기 발생 연금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나와 있고 전기에서 2월된 투자세액공제가 500만 원 나와 있죠. 요거 작성을 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9번 난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연도는 작년에서 넘어온 거니까 2019년도예요. 단기분이 아니라 2월분 500만 원입니다. 2월분 50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있어요. 여기 단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F2번 눌러서 연구 인력개발비 그쵸?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한세 제외 요거 제외 선택해 주시면 돼요. 사업연도는 요번 연도에 단기니까 2020년도고요.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200만 원은 됐죠, 여러분? 이렇게 작성을 먼저 해 놓으시고 두 건 특별 세액 감면은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죠. 여기는 세액 공제만 들어오는 거지 세액 감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액 감면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세액 공제만 들어오는 거예요. 세액 공제만. 지금 500만 원 그 다음에 200만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0만원. 이렇게 반영을 했죠? 그럼 빠져나와서, 이거 스몰 아이콘에서 내렸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법인조정 2 찍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셔서 단기순이익부터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는 순서 꼭 기억하세요. 단기순이익은 2억 350만원. 입금산입 2,785만원. 그 다음에 송금산입이 1,041만 5천원, 1,041만 5천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거든요. 지금 입력하시면 안 돼요. 됐죠? 그리고 원천납부세액 뭐 이런 건 나중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지금 자 단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송금산입 그런 차가감 소득금액, 기부금 한도초가 없죠. 각 3년도 소득금액 나왔고요. 2월 교수금 같은 거 찾아봐도 없습니다. 과세표준 나왔어요.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나왔고요. 자, 이제 보시기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있고 최저한세 적용제 제외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하시고 바로 밑에 최저한세 적용 명세서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돼요. 요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러오기 하셨죠? 그럼 여기 감면세액란이 있고 세액공제란이 있어요. 그럼 감면세액란에 뭐 입력해 주시면 되느냐면 감면세액란에 아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있었죠? 여러분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여기 394만 원을 여기서 입력을 합니다. 394만 원 입력을 하시고요. 세액공제란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500만 원 있죠? 50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조정감 21만 8,450원만큼은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메모하세요. 21만 8,450원. 그리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띄워놓은 거 있었잖아요. 얘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라고 그랬고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에서 넘어가서 보시면은 최저한세에 따른 미공제세액란이 있어요. 여기에 21만 8,450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21만 8,450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렸죠? 21만 8,450원. 2월분에서 1차 연도에 500만원. 요번 연도에 500만원이에요. 500만원. 작년 거니까. 2018년도 거면 2차 연도에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단기분은 단기분이고, 단기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단기분이 아니니까 2월분에 입력했고요. 작년에서 넘어온 거니까 1차 연도에서 넘어왔다는 얘기죠. 500만원. 500만원인데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이 21만 8,450원이 있으니까 요번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478만 1,550원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 메모 한번 해보실래요? 478만 1,550원. 그리고 빠져나오셔서 저장하시고, 많이 어렵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들어가셔서, 자, 일단 최저한세 적용 배제, 연금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란에 478만 1,550원. 이 금액하고 394만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있잖아요. 두 개 더해서 872만 1,550원.
872만 1,550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그 다음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두 개 뒤에서 입력해 주시고, 여기 연금인력개발비세액 공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원천납부세, 중간연합세액은 없고요. 원천세가 88만원 있죠, 그쵸? 원천세가 88만원 있습니다. 여기 88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네, 현금납부, 분납할세액란에 현금납부란에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258만 5,450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상에서 당사는 분납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저장. 순서만 다시 한 번씩 정립을 해드릴게요. 네.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들어가셔서 네, 단기 공제 및 2월에 계산해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는 2월분 1차 연도에 한 번 더 입력해 주셨고요. 연구 및 개발비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단기분이라고 그랬어요. 단기분에 들어가시면 되고. 일단은 요거, 네, 2019년 500만원, 500만원. 그 다음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2020년 200만원, 200만원. 그리고 나서, 네, 내리신 다음에 법인조정 2 들어가셔서 당기순이익, 입금산이, 송금산이 입력했죠. 그리고 나머지 입력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17번을 계산하기 위해서 최저한세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러오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불러오기 하셨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입력하시고 중소기업 투자세 공제 입력하시고 그랬더니 조정감란에 뜬 금액이 있어요. 이만큼 세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요만큼 두 개 합치면 800, 그죠? 72만 1,550원 나오잖아요. 요 두 개 합쳐서 872만 1,550원이 나와요. 이만큼 세공제를 못 받는 거고요. 218450. 그래서 218450을 여기다 입력을 해줬습니다. 218450을 입력해 주시고 끝나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빠져나와 주시고 마지막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들어가서 아까 최저한세 적용 대상 두 건도 해준 거 872만 1,550원 입력해 주시면 되죠. 연금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는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원천세, 분납할세까지 입력해 주시면 돼요. 많이 어려웠었던 문제입니다. 82회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